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소스 자료는요, 바로 다가오는 2026년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잘 아시죠? 지금 이 사태가 진짜 딱 그렇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그냥 평범한 임금 협상 결렬 같잖아요. 근데 이 수면 아래를 진짜 딥하게 들여다보면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그 게임의 룰을 둘러싼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갈등의 실타래 제가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싹 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1번, 전례 없는 파업 위기부터 시작해서 2번, 성과급 룰북 충돌 3번, EVA와 영업이익의 차이 4번, 새로운 기준이 된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 5번, 경제에 미칠 파급력까지 빙산의 맨 위부터 저 깊은 심여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 전례 없는 파업 위기.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삼성전자 내부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요. 지금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말 그대로 얼음장, 그 빙산의 뾰족한 꼭대기처럼 엄청 날카롭습니다. 18일,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노조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총파업 기간이에요. 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파업 참가 신청자가 자그마치 43,286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밖에서 공식적으로 교차 검증된 수치는 아니긴 한데 이 정도 잠재적 규모라는 것 자체가 벌써 시장이나 경영진한테는 어마어마한 압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작년 12월에 첫 교섭이 시작됐고요. 3월에 노조가 학법적인 쟁의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4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 출범이 선언된 거예요. 세력이 확 커진 거죠. 사실 타협할 기회가 아예 없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5월 13일에 사후 조정이 결렬돼 버렸고 결국 15일 오전 추가 대화마저 이렇다 할 돌파구를 못 찾고 엎어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타협의 문이 진짜 쾅 하고 닫혀버리면서 파업이 바로 턱리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2. 성과급, 룰북 충돌. 이번엔 파이 크기가 아니라 파이를 굽는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갈등은 사실 내 파이 얼마나 더 크게 썰어줄래? 이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파이를 어떤 레시피로 구울 거냐를 두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양쪽 입장이 진짜 팽팽합니다. 일단 노조 측을 보면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아예 못 박자고 해요. 최근에 이걸 13%로 살짝 낮출 의향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상한선, 캡을 씌우지 말고 이 비율을 최소 5년간 쫙 제도화해달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측은요. 기존 OPI 체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영업이익 10%나 아니면 잠시 뒤에 설명해드릴 EVA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대신 상한선 없는 특별보상 형태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맞순회 중이죠. 쉽게 말해서 회사는 경영의 재량과 유연성을 끝까지 쥐고 싶어하는 거고 노조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규칙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성과 분배 규칙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당장 이번 달 월급 통장에 얼마가 더 꽂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 미래에 막대한 보상을 결정지을 거대한 룰북. 이 룰북을 회사가 단독으로 쓸 거냐, 아니면 노조가 노사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집필할 거냐. 진짜 뼈대 깊은 구조적 충돌인 셈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3. EVA 대 영업이익. 이 갈등의 아주 깊은 뿌리를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갈등의 진짜 핵폭탄급 원인 바로 이 EVA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인데요. 이 공식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이랑 시설 투자액을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모순이 생겨요. 회사가 진짜 밤낮 없이 일해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냈다고 쳐볼게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공장 같은 데다 엄청나게 크게 시설 투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빼는 값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EVA는 훅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 EVA에 연동되어 있는 직원들 성과급도 덩달아 깎여버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내부의 마찰입니다. 삼성전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S, 즉 반도체 부문이 작년에 무려 47조 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단행했거든요. 투자액이 엄청나니까
당연히 EVA는 쪼그라들었죠.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만드는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이런 투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체 영업이익 자체는 반도체 부문이 훨씬 더 많이 벌어왔는데도 막상 성과급 비율을 까보니까 모바일 부문이 50%로 최고치를 찍고 반도체는 47%를 받는 역전 현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선 당장 아니 내가 회사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어왔는데 도대체 왜 성과급은 덜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구조적인 불만이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4. SK하이닉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IT 업계 보상체계의 새로운 벤치마크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료에 나온 이 인용구 한번 보실래요? 나는 삼성전자 직원인데 도대체 왜 하이닉스 실적이 기준이냐?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가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했던 중노유 조정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성과급을 삼성전자 자체 실적이 아니라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좋아야만 추가로 주겠다. 이런 조건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예민한 상황에서 이 조건이 빙산 전체를 뒤흔들면서 직원들의 자존심 그리고 보상 심리를 한 번에 터트리는 진짜 강력한 뇌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 수치가 등장합니다. 3,264%.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이 숫자가 뭐냐면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최근에 새로 바뀐 룰에 따라서 받은 성과급의 총 비율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복잡한 EVA니 뭐니 이런 거 싹 다 치워버리고요. 아주 투명하고 쿨하게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뚝 떼어서 직원들한테 나눈다. 이 룰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명확하고 단순한 공식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물. 이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 노조의 완전히 새로운 기준점, 벤치마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 하이닉스발 폭풍이 4대 그룹 전체를 어떻게 강타했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쫙 보시죠. 삼성이 지금 영업이익 15% 명문화를 두고 파업 직전까지 갔다면요. 진앙지였던 SK는 정규직 합의는 끝났는데 이게 웬걸 불똥이 하청업체 직원들과의 성과급 차별 문제로 튀어버렸습니다. 현대차요? 여기는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에다가 아예 다가오는 AI 시대의 고용 안정성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떡하니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LG는 성과급 분쟁도 분쟁인데 아예 교섭의 대표성을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아주 파편화된 갈등을 겪고 있죠. SK하이닉스 모델 하나가 한국 대기업 전체 성과 배분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흐름 아주 명확하게 보이시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5. 경제에 비칠 파급력. 한국 경제의 척추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줌아웃해서 전체 그림을 조망해 볼게요. 이 거대한 수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34억 달러. 정부 통계로 잡힌 2025년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단일 품목 하나가 국가 경제의 척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에 아주 작은 차질이라도 빚어진다? 이건 절대 일개 기업 하나의 손실로 끝나지 않아요. AI 메모리를 필두로 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부터 국가 대외 신뢰도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 아주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막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파업 예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일부터 100% 공장 셧다운이다.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실제 경제적 타격의 크기를 결정지을 3가지 핵심 변수를 객관적으로 짚어볼게요. 첫째, 5월 21일 총파업 돌입 전에 예정되어 있는 법원의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둘째, 반도체 연속 공장 특성상 한번 멈추면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 유지 인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셋째, 진짜 전면 셧다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라인 중단에 그칠 거냐. 바로 이런 법률적, 운영적 변수들이 실제 피해 규모를 완전히 다르게 결정짓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스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본 빙산의 실체는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기술산업 노사교섭의 중심축은요. 올해 기본급 몇 % 올려줄래 하던 낡은 시대에서 우리 실적을 어떤 공식으로 나눌까 하는 분배 공식의 소유권 싸움으로 영구적으로 진화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과급의 규칙이 곧 내 임금이 되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과연 이 게임의 다음 룰을 세우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이 흥미롭고도 무거운 질문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